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지금 시간 현재 10시 54분이니까는 밤이 조금 늦은 시간이네요. 오늘 제가 저희 딸을 그 센터에서 데려오면서 조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복귀를 했는데 오후에 시장을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좀 싸하다라는 느낌이 받는 게 맞겠죠. 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여지없이 좀 조정을 받았고, 혹자분들은 제가 아침에 영상을 안 올리면 장이 좀 빠진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좀 종목이 안 보이는 날이 있어요. 안 보이는 날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여지없이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요. 이게 저희가 받아들인 스탠스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랜만에 기다리지 않았었던 첫 조정이 나왔고요. 이것을 현장에서 실질 매매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계좌 상황은 어떻게 복구를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조정의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주식을 해보시고 주식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조정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드릴까 하는데, 일단 제가 요 화면을 좀 많이 보는데요. 요한테 HTS 기준으로 미결 차트 5307 화면을 저는 많이 봐요. 저는 요거 제 고객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는 화면이긴 한데요. 일단 이게 지금 선물 지수를 그래프하는 거고요. 밑에는 미결제 약정이라 그래가지고 한 방향으로 세게 솟을 때 미결제 약정이 솟아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시장을 봤을 때는 최근에 보면은 오전에, 이건 어제 그래프 이만큼은, 요만큼은 오늘 그래프인데, 아침에 조정 오전 11시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여지없이 오후에 시장이 빠졌다 계속 올리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걸 기억을 해보시면, 일단 아침에 강했던 종목을 장중에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면은 그 종목이 꼭 종가까지 꼭 오르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그런 시장의 트렌드가 오늘은 꺾여버렸던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코스피 종합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종합지수거든요. 일단 이렇게 음봉이 종가까지 쭉 크게 나온 날 같을 경우는 일단은 재미가 없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12월 초에 있었던, 12월 8일 날 있었던 요만큼의 조정만 나왔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밀리다가 다시 시장이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땡큐일 것 같은데, 이렇게 음봉 이후에 이때처럼 10월 달처럼 나온 이후에 계속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면은 두렵죠. 이때 시장 되게 두려웠고요. 이때도 시장이 엄청 두려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많이 빠졌다 이거죠.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도 많이 빠졌고, 코스피를 보면은요, 많이 올라가다가 오늘 첫 조정이 좀 나온 거예요. 이때도 똑같이 며칠 전처럼 올려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처럼 또 빠지게 되면은 요것도 좀 무서운 상황이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을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잠시만요. 챙길게요. 저는 자료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때 좀 군더더기는 별로 잘 안 올려요. 주식 올리더라도 되는 것만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코멘트도 좀 짧게 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오늘 그죠? 오늘 제가 써놓은 글이 오후 2시 50분쯤에 증권은행 박현상, 그죠? 첫 조정에는 대드는 거 아니다. 시장 안정화 때까지 매수 자제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는 TSMC 파운드리 쪽 얘기 드리면서 DBI 텍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나쁘지 않겠다라고 올려드렸는데, 어찌됐든 DBI 텍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단가 인상, 20% 단가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쏟았었죠.
오늘 장중에 거의 10%까지 갔었으니까 이 무거웠던 DBI텍 기준으로는 매매를 해볼만 했던 하루긴 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 좀 써볼까요? 첫 조정에는 일단 대드는 것이 아니다. 조정이라 함은 시장이 아침에 오전에 떠서 오후까지 끝까지 오후 끝까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후 끝까지 반등 없이 밀리는 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대장주들 덜 빠지거나 상승을 하거나 되고, 소위 주변주 조정이 매우 크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요것들은 좀 외워보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2일에서 3일 정도 조정이 있으면 그 다음 상승을 기술적 반등이라 얘기를 하고요. 기술적 반등 시 직전 고점 때 강했던 섹터 업종이 매매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매매를 스윙 우리가 오늘 시장 조정 이후에 조정에도 주식을 봐야 하는 이유는 오늘 조정받음에도 강했었던 종목들이 대장주, 주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했던 종목은 DBI텍, 그죠? 이런 종목 있을 수 있고, 제가 관종판에서 좀 보면은 쭉 보면은 GIS, 그죠? 얘는 그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어서 좀 오른 거고, 그리고 쭉 보면은 엔터 쪽에서 제가 어제 밤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내년에는 아마도 컨텐츠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기억을 하실 텐데, 내용 보시면은 이거예요. 네이버 웹툰 보시면은 보시는 분들 아실 수 있는데, 이거 스위트홈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거 완결을 했어요. 저도 끝까지 다 본 웹툰인데, 요 스위트홈이라는 웹툰을 컨텐츠화해서 방영을 할 텐데, 넷플릭스 전용 드라마 시리즈 스위트홈이 18일날 며칠 전에 공개 이후에 한국은 물론 8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근데 이 스위트홈은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BTS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종목들, 히트한 종목들을 봤을 때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1등을 했던 컨텐츠들이라든지 내용이 강했었고, 그간 조정을 진짜 많이 받았었던 주봉으로 볼까요? 보면은 많이 올랐다가 한참 기었죠. 2020년대 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 K 웹툰이라든지 K 컨텐츠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했다.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는 DBI텍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시장이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할 때 매매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수익이 나고 다른 계좌에 다른 종목과 수익, 다른 종목의 손실과 수익을 같이 매도를 해서,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저희는 반가이라고 그래요. 반가이. 그러니까 손실 난 거를 수익 낸 걸로 퉁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반가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좌상의 현금을 만들어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매매를 해요. 제가 위탁을 받아서 매매해드리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좀 있는데 그런 분들도 오늘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같이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 종목들이 많이 빠질 거잖아요. 많이 빠진 다음에 올라올 때는 현금이 계좌에 많이 있으면 매매할 게 너무나 황홀해요. 왜냐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사도 먹거든요. 이래서 계좌상의 매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편하게 장이 처음 빠질 때는 현금을 만들어 놨다가 더 빠졌다 올라올 때는 주도주를 매매해서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을 같이 팔고 현금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계좌상의 손실은 없고 플러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락장에서도 부담이 없어요. 많이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현금, 계좌상의 현금 보유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조정이 있냐 아니냐, 이 방법은 주도주가 살아있느냐 아니느냐 판단하는데, 오늘 주도주라 했을 땐 최근의 주도주는 큰 종목들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5일선은 꺾이는 상황이긴 한데 21선을 본격적으로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셀트리온 어떤가요? 뭐 이 정도면은 차트 보시는 분들은 그죠? 뭐 장 빠져 조금 조정 받았다? 이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는 볼 필요 없죠, 그죠? 그죠? 아직까지 우상향 추세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시장 조정은 그렇게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원래 12월 배당락 직전 주간의 경우 개인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나오면서 시장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매년 똑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까지 매도를 해야 하는 개인의 물량을 동시효과 때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준은 지금은 28일이죠. 12월 28일까지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유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줄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시장 조정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죠. 강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식이 매일 올라요. 하지만 지금 시즌, 원래 이런 시즌에는 시장이 재미가 없었다. 재미가 없었고 매매를 현금을 좀 만들면서 매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웃긴 게 이거예요. 너 어제 네가 불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오늘 뭐 첫 조정 나왔는데 조정이라 얘기를 하느냐. 나쁜 놈아. 이럴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시장 판단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변했느냐입니다. 변했느냐.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러거든요. 시장이 좋은 건 맞아요. 내년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내년에는 진짜 좋을 겁니다. 내년 1월, 2월 달에는 진짜로 돈 많이 버실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한 라스트 시즌의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성장통. 개별주들이 아까 살아있잖아요. 몇 가지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 조정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이제 찬찬히 좀 보여드릴 테니까는 영상 한번 두세 번씩 돌려보면서 아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원래 이 시즌에는 재미가 없었다니까. 원래 이 시즌에는. 그리고 오늘 종목들 보세요. 지금 다 10%잖아요. 지금 카메라 모듈 3%, 대북이야 그래 치더라도 폴더블 다 빠졌고, 전기차도 코스모션도 5% 빠지고요. 그죠? LNF 5% 빠지고, 소위 좋았던 놈들도 5, 6%씩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어지럽거든요. 어지러운데 첫 조정을 대하는 자세는 매매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계좌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느 영상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저를 전문가라고 지칭해도 되겠죠.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 그냥 다 필요 없고 종목 내놔라. 뭐가 좋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그런 분들은 하수예요. 하수. 그게 아니고 내 계좌에 현금이 얼만큼 많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좋을 때 내가 진짜 좋은 주식을 얼만큼 많이 실어서 끝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해보다 보면 다 느끼거든요. 주식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끄덕끄덕 하시면서 맞다 저런데 내가 꼭 못 지켜서 그렇다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매매는 결론적으로 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현금화를 해야 되겠고, 상승하게 된다면 좋겠죠. 좋으면은 기존에 플러스 난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계속 오늘 11시 13분인데요. 밤새 혹은 내일 출근하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이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시장에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고객 예탁금은 60조나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들이 그렇게 주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은 빠지지 않은 거거든요. 뭐 조금 빠질 수 있다 치는데 이 정도면 부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부동산 자금부터 시작해서 돈이 갈 데가 없어요. 해볼만 하다니까는 지금 해볼만한 상황이고, 또
올해는 매도만 했던 기관들은 지금 운용 자금이 꽤 운용 자금 중 꽤 많은 부분이 현금입니다. 이것을 수급 빈집이라 해요. 매매가 아니고 매수를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요 내용도 역시 한번 제가 하루 정도 할애해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자기 전에 지금 영상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안 보인다고 아쉬워하시지 말고요. 아쉬워하시지 말고 내용 잘 보시면서 한번 내 계좌 상태, 내 주식의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는 하루를 가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고요. 다시 내일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다 오릅니다. 화이팅이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